2017년 6월 1일 오후 2시 50분경 대만 시툰의 한 지역에서 전기 순찰 중이었던 경비원은 도로가에 덩그러니 있는 검은 덩어리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. 사람의 촉이... 저게 뭐야?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그 검은 형체가 뚜렷해질 때 경비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. 길가에 까맣게 탄 사람 시신이... 그렇게 경찰에 신고, 바로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됩니다. 우선 길가에 있던 사람은 남성으로 머리 뒤쪽에 큰 타격, 둔기로 세게 맞은 듯한 흔적이 발견됐어요. 온몸은 거의 불에 탄 상태였는데 하체보단 상체 쪽이 심했습니다. 옷도 다 불타고 얼굴도 완전히 일그러져 육안으로는 누군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. 더 경찰을 난감하게 했던 건 이 시신 양쪽 손바닥도 잘려 나가 있네. 손바닥 살이, 이 손바닥에 지문이 있잖아요. 그걸로 신원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지문도 안 돼, 얼굴도 훼손됐어. 피해자가 누군지 신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. 거기다 좀 특이했던 건 이 시신 주변에 주사위 몇십 개가 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. 주사위.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경찰은 이 남자 도박 때문에 이렇게 죽은 건가? 의심했습니다. 손장난질 하다가 걸린 거지. 그래서 손바닥을 다 잘리고 이런 모습으로 길거리에 유기된 거 아닌가? 하지만 만약 정말 도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라면 이 살인자의 목적은 돈일 거예요. 이 새끼의 손가락 장난질에 내 소중한 돈을 잃었어. 나 열받아 안 되겠어. 그걸 다시 되찾아야지. 그래서 이런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죽일 필요까진 있었을까요? 그냥 너 다시 한번 손가락질 하다 걸리면 진짜 죽는다. 경고 겸 해서 혼내고 내 돈 다시 가져올 순 있어도 이렇게 죽여버리면 내 돈은 또 어쩌며 난감하잖아요. 거기다 이 범인은 시신을 또 도로에 버젓이 유기해놨습니다. 보라는 듯이. 도박으로 인한 살인이라고 하기엔 좀 여러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. 이에 경찰은 아무래도 이 범인이 혼선을 주려고 한 것 같다.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 범인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제일 시급한 건 이 사망자의 신원을 찾는 거죠. 신원 확인. 정말 다행히도 거의 다 타버린 상체에 비해 하체는 그나마 좀 나았어요. 이 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타지 않은 지갑이 발견된 겁니다. 거기 안에는 운전면허증과 명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. 운전면허증 속 그의 이름은 린종야오, 49살. 하지만 좀 이상하죠? 시신을 불까지 태우고 손바닥까지 다 잘라간 범인이 버젓이 뒷주머니에 신분증을 남겨둔다. 경찰이 생각해도 이 점이 이상했지만 이 신분증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해봅니다. 경찰은 이 신분증에 등록된 집을 찾아갔습니다. 시신이 발견됐다, 본인들의 가족이 맞는지 확인해달라, 시신 확인 요청을 합니다. 하지만 이때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. 이 가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. 우선 경찰이 맨 처음 이 가족집에 도착했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때마침 외출하려던 중학생이었어요. 이 중학생은요, 고인의 신분증 속 이름 린종야오의 조카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 얘기에 경찰은요, 아 그래? 아무래도 네 삼촌이 죽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죠. 그랬더니 이 아이의 반응이 아 그래요? 안방에 할머니 계세요. 할머니랑 얘기하세요. 전 학교 가야 돼서. 아니 삼촌이 죽었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조카의 반응입니까?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이 린종야오의 어머니 반응도 매우 이상해요.
경찰이 시신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현장에 데리고 갔는데 이 엄마, 자기 아들일지도 모르는 그 시신과 거리가 10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자기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가까이서 못 보겠다며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.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거리에서 그냥 쓱 한번 보고 아, 제 아들이 맞네요. 이게 끝입니다. 아니, 보통 이런 상황에 보통 이 엄마들 주저앉고 누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들었냐면서 하늘에 막 울부짖고 실신 안 하면 다행인 건데 이때 이 엄마는요 조금 더 슬퍼하는 게 안 보여. 거기다 이 엄마, 자기 아들이 지금 이상하게 억울하게 누가 봐도 살해당했는데 불타 죽었는데 더 이상 조사 안 해도 되고요. 부검도 원하지 않아요. 그냥 화장해주세요. 확실히 보통적인 어머니의 반응은 아니죠. 경찰 또한 딱 이상했습니다. 이 엄마는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, 어떻게 죽은 건지, 누가 죽였는지 궁금하지도 않나? 자기 아들 죽인 범인 잡고 싶지도 않나? 이 엄마의 행동은요, 마치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두려운 듯한, 빨리 이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하는 듯한, 이 가족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야? 이 시신으로 발견된 린종야오는 2013년 자기 회사를 잘 경영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. 은행에 돈 빌리고 한 거는 이미 한참 전이었고요. 은행권에서는 더 이상 돈이 안 나와. 그렇다 보니 자기 딴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기뿐이다. 그래서 보석 사업을 하는 척 자기 전 여자친구한테 투자하라며 접근, 거액의 돈을 투자받고 잠수 타버립니다. 자기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사기친 거예요. 이 전 여친 열받잖아요. 바로 그를 사기로 고발, 그렇게 징역 1년을 선고받아요. 하지만 이놈 집행되기 전에 톡 꼈네. 도망갔어. 그래서 2017년 5월 수배까지 때려집니다. 경찰에서 이 수배된 린종야오를 막 찾기 시작하는데 딱 한 달 뒤 불타 죽은 채 발견된 거예요. 경찰은요, 이 가족들 행동이 이상하니까 가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. 그 결과 의심스러운 게 쏙쏙 나와요. 우선 린종야오에게는 누나와 형이 있습니다. 8살 위인 57세 그의 형, 그냥 쉽게 이름을 이안이라고 말할게요.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이 형의 신분증을 딱 보는데 어라? 도로에서 발견된 동생 린종야오의 신분증 속 사진과 너무 쌍둥이처럼 똑같아. 둘의 나이 차이는 무려 8살입니다. 이렇게까지 같을 수가 있나? 혹시 이 두 사진 같은 사람 사진인가? 이에 경찰, 이 형의 신분증 재발급이라든지 변경사항 같은 걸 확인해 보게 되는데 이 형이 2015년도에 신분증 사진을 변경했었네? 그럼 2015년 신분증 사진 변경 전, 변경하기 전의 사진은 뭐였지? 그게 이 사진입니다. 보시면 2015년 새롭게 변경된 사진과 2015년 이전의 신분증 사진 완전히 다릅니다.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? 형이 동생 얼굴처럼 성형수술을 한 걸까요? 아니면 이 사진 동생 사진인 건가? 동생 사진으로 왜 바꿨지? 6월 1일 오전 7시쯤 경찰은 린종야오가 살던 주택을 찾아갑니다. 본인 확인하려고 주택 경비원한테 린종야오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때 이 경비원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. 아, 이 남자 여기 세입자 맞아요. 오늘 아침에 나가던데? 내가 한 6시 반쯤에 택시 불러달라길래 내가 불러줬었거든.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. 린종야오는 불타 죽었잖아요. 그런데 경비원은 오늘 아침에 봤다고? 귀신을 본 걸까요?
살아있다는 건가? 시신 확인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? 경찰 조사 결과 이 형 이안 또한 거의 같은 시간에 사라진 것이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요, 이 경비원의 말이 너무 거슬리니까 혹시나 하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조카 있죠. 이 조카의 DNA와 이 시신의 DNA 비교에 들어갔습니다. 그랬더니 와, DNA 일치. 아니, 린종야오는 삼촌이에요. 삼촌과 조카의 DNA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이 말은 즉슨 불탄 채 발견된 시신, 조카의 아버지라는 겁니다. 형 이안. 형 이안이 불타 죽었는데 그의 지갑에서 동생 린종야오의 신분증이 나온 거예요. 이거 딱 각이 나오죠? 린종야오 이 새끼가 지 형 죽이고 형인 척 형의 인생을 살려고 했구나. 앞서 언급했지만 이 린종야오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. 수배 중이었고 부채도 많았죠. 그래서 형을 죽여? 경찰은 시신 발견 한두 달 전부터 이 린종야오의 행적을 파기 시작했습니다. 봤더니 4월 18일 편의점에서 망치, 부엌 칼, 톱 등 공구를 막 샀어. 이 물건들은 고인의 상처와 다 일치했습니다. 그뿐만이 아닌 CCTV에 5월 28일 오후 11시쯤 린종야오가 흰색 차를 운전, 주유소로 가요. 거기 가서는 자기가 주유하겠다면서 직원을 보내고 자기가 기름총을 딱 집어 들고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기름을 넣습니다. 이때 남이 볼까봐 뒷문을 열어 가리고 하는데 이상한 건 티가 나죠. 3일 뒤인 5월 31일 오후 9시 50분쯤 린종야오는 3명의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나타납니다. 이때 그는요, 가발을 쓰고, 지금 이 머리 가발이에요. 가발을 쓰고 검정색 상의와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몇몇 사람들과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놀아요. 그러다 이 린종야오 형한테 전화를 겁니다. 형, 이쪽으로 좀 와. 그래서 저녁 12시경 형 이안이 해당 노래방 1층에 도착합니다. 형의 도착 소식을 들은 린종야오는 함께 있던 친구들한테 막 둘러댄 뒤에 나 잠깐 나갔다 올게, 놀고 있어. 놀던 방을 나와 바로 화장실로 가요. 그리고 생뚱맞게 옷을 다시 갈아입습니다. 친구한테 나 잠시 나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이때 그는 다른 사람 마냥 기존 입었던 옷이 아닌 다른 검은색 상의와 검은 바지, 그리고 얼굴을 가리려는 듯 모자와 마스크를 썼습니다. 그렇게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형을 만난 거예요. 둘은 택시를 타고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. 거기서 다시 둘은 린종야오가 미리 준비해뒀던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었던 흰색 차로 갈아타요. 그리고 12시 40분쯤 외진 한 도로에 진입하는데 진입하고 약 15분 후에 갑자기 그 도로에서 불꽃이 막 터져 나오더니 이 흰색 차가 유턴해서 가버립니다. 이게 CCTV에 찍힌 거예요. 당시에 이곳, 이 도로의 CCTV가 제대로 다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보니 이것보다 더 가까이에서 찍힌 것도 없었고 약 15분 동안 이 도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도 안 됐습니다. 화질도 좋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정확한 차량 번호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. 자, 확인 결과 불타 죽었던 사람 형 이안이었습니다. 형 이안의 주머니에 마치 동생인 양 동생이 죽은 것처럼 꾸며놨어요. 누가? 동생 린종야오가. 당시 시신을 부검까진 아니지만 의사가 쓱 봤을 때 이 이안의 뱃속에서 알코올이 나왔대요. 아마 사건 당시 술에 엄청 취해 있었던 것 같다고. 그 상황에서 이제 동생 린종야오가 미리 준비해뒀던 도구를 사용 형을 죽인 것 같다고.
형을 죽인 뒤에 린종야오는 차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살인 증거들을 다 처리하고 다시 택시를 탄 뒤에 노래방으로 돌아갔습니다. 노래방으로. 이때 린종야오는요, 옷을 다시 원래의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어요. 실제로 나중에 경찰이 그 노래방 친구들 그리고 택시 기사를 탐문 수사했는데 이들이 그랬대요. 생각해보니까 그때 린종야오한테 희미한 술냄새 같은 게 났던 것 같아요. 라고. 술판이 끝나자 린종야오는 다시 차를 타고 임대주택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러니까 형 죽이고 노래방 가서 또 술 마시고 놀다가 집에 간 거예요. 린종야오는 자기 집에서 남은 증거물을 처리하는 데만 1시간을 소요했습니다. 그는요, 자기 형 죽이고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옷을요, 무려 4번이나 바꿔 입고 택시만 무려 6번을 갈아탔습니다. 거기다 CCTV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. 진짜 정성 들여서 한 거예요. 정성을 들여서. 나름 치밀하게 준비해놨다는 걸 보여주죠. 즉, 이 형을 죽일 계획은 우발적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전부터 생각한 치밀한 계획살인이었다는 것. 6월 1일 오후 9시 린종야오는 한 호텔에서 체포됐습니다. 당연히 처음에 그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제가 형의 신분을 쓴 건 맞는데 제가 형을 죽이진 않았습니다. 라면서 발뺌했습니다. 전혀 뉘우침이 없었어요. 그의 차에서 이 안에 피가 발견됐습니다. 플러스로 버려진 쓰레기 봉투 속에서 주유 영수증 한 장이 발견. 확인해보니 5월 28일이었어요. 1년의 감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결합하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죠. 여튼 린종야오는 체포가 됐습니다. 그런데 뭔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 점이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, 이 엄마, 이 두 아들의 엄마, 왜 큰아들이 이렇게 됐는데도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던 건지, 왜 그렇게 행동을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혹시 이 엄마도 아들의 죽음에 연관이 돼 있는 건가?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 조사해 보니까 2015년도에 린종야오가 형인 척하고 신분증 사진을 바꾸러 간 거예요. 그런데 예를 들어 구청에서 안 해줍니다. 이 바꿀 사진이 기존 전의 얼굴과 너무 다르다고 안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 린종야오가 엄마를 데리고 다시 간 겁니다. 이때 이 엄마는요, 옆에 우리 큰아들 맞아요. 보톡스를 좀 맞고 좀 아프고 해서 얼굴이 변했어요. 동일인 맞아요.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. 그래서 아래처럼 사진을 바꾸게 된 거예요. 참고로 2015년 이때 큰아들 살아 있었습니다. 경찰은요, 이 엄마 고령이었다 보니 치매가 왔다거나 뭔가 정신적으로 아들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뭔가 장애가 있나 싶어 정신감정까지 진행했습니다. 하지만 정상이었어요. 아니,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을 한 걸까? 도대체 왜? 그게 앞서 언급했지만 이 린종야오 전 여자친구가 고소하고 하면서 경찰 조사 받다가 도망갔죠. 이때 그는 조카의 신분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. 조카의 신분을 어떻게 이용해서 나라를 뜰려고 했어요. 대만 뜰려고. 그런데 그게 어그러진 거예요. 실패. 그래서 나중에 이 큰형 거를 신분 도용하려 한 거예요. 이 모든 걸 가족들 알고 있었고 묵인해줬습니다. 하지만 린종야오가 자기 형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겠죠. 조카 말로는 자기가 사건이 일어나기 두어 달 전에 삼촌과 할머니가 대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. 형이 동생으로, 동생이 형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달라 등등 이런 얘기 하는 걸 이제 들었었다고.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엄마 사건 몇 달 전부터 이 작은 아들의 계획을 조금 알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요. 그러니까 시신 확인하는데도
그런 행동이 나오지. 아니 근데 솔직히 그렇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죠. 큰아들도 내 자식이고 작은 아들도 내 자식인데 이 큰아들을 희생시키려고 했다는 게 그 이유가요. 이 큰아들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철없이 행동을 많이 하고 다닌 거예요. 도박해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재산도 다 말아먹고 집안 망신시키는 존재. 하지만 이 작은 아들 린종야오는 달랐습니다. 어릴 적부터 독서를 좋아했고 미국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은 아들이었어요. 그만큼 부모님 기대도 컸고 돈적으로도 집을 많이 도와줬습니다. 그러다가 1990년 아버지가 구강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린종야오가 건설회사 하나를 인수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주식도 엄청 샀는데 와, 딱 그 해에 대만 주식 시장이 50년 만에 주식 붕괴 상태가 된 겁니다. 나 주식에 다 꼬라 부었는데 나 사업이랑 다 어떡하냐? 그 상황에서도 그는 혼자 10여 년을 버팁니다. 하지만 돈이 없는데 결론은 2013년도에 파산하게 된 거예요. 파산 전까지 부모님하며 가족들의 생계 유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, 그걸 다 낸 사람은 이 린종야오였습니다. 오히려 이 형은 이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돈을 까먹고 있었죠. 형과 어머니는 린종야오에게 많은 걸 의지하고 있었습니다. 버거운 가족 부담, 이게 오히려 독이 돼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된 거예요. 불법과 범죄의 길로. 하지만 이것도 답이 없어. 2017년 그의 부채는 무려 수천만 대만 달러에 달했습니다. 이건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야. 와, 나 평생 숨어 살아야 되나? 어떡하지? 너무 깝깝한데?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탈출구를 선택한 거예요. 형을 죽이고 형 삶을 살자. 어차피 우리 형 그냥 어영부영 그러고 사는데 있으나마나 한 거 그냥 죽이고 내가 제대로 다시 형의 삶을 살자.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이 계획을 말했습니다. 처음에 당연히 어머니 무슨 소리 하냐고 뭐라 했어요. 하지만 이 린종야오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집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막대한 빚에 직면한 상황에서 누가 일어설 수 있을까? 그냥 냅두면 다 죽는 건데 한 명만 희생하면 나머진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야. 큰아들을 희생시키면 다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. 형의 이름으로 살게 되면 우리 둘째 더 이상 수배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, 그리고 이 엄마 두 형제를 위해서 많은 보험에 가입을 했었어요. 한 사람이 죽게 된다? 그러면 1,000만 원 정도의 대만 달러가 나옵니다. 이 돈이면 집안의 급한 불 끌 수 있어. 이 형 이안 57세였어요. 중병에 걸려 몸도 안 좋아 힘들어 하는데 이안이 죽으면 돈도 해결되고 둘째도 수배에서 벗어나고 부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가족들의 부담도 경제적으로나 어쨌든 이 첫째가 아프니까 가족들이부터 간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담도 훨씬 덜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엄마 딴에 이게 마음은 아프지만 최선의 선택, 살려면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. 개인적으로 정말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한들 최선의 선택?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데 뭐 여튼 이 사람들은 그랬대요. 처음에 린종야오는 딱 잘라서 자긴 억울하다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세 번째 재판에서 경찰이 조카 그리고 형의 아내 다 부른 거예요. 얼굴 보게 만든 겁니다. 그때서야 인정했대요. 형 가족들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죄송하다고 대성통곡을 했다는데 이후 그의 자백을 토대로 경찰은 옆에 한 풀숲에서 범죄 도구를 찾았습니다. 하지만 이 안에 잘린 손바닥은 산에 던졌다고 하는데 찾을 순 없었어요.
2017년 8월 7일 린종야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하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 이 형네 가족들이 봐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대요. 용서한다고. 그래서 결론은 린종야오 징역 18년 땅땅땅. 그리고 이 어머니 문서 위조 혐의로 3개월 징역형을 받았다고. 그러니까 문서 위조, 아무래도 이 사진 바꾸는 거 도와줬잖아요. 그거 징역형을 받은 것 같아요, 이 엄마는. 여튼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. 가족들이 다 살아야겠으니 큰 형을 희생시킨 거 아니에요.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. 이건 큰아들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자기를 배신한 거 아닙니까?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실제 대만에서 벌어진 한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